흔들어 주세요. 네. 지금 시간대가 다들 뭐 학교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름 수정 부탁드리고요. 이름, 지회, 대학,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화면들 다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심포지엄 2차는 저희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인가요? 5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장님들께서는요, 지금 5조 조장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이문실 조장님. 잠시만요. 자, 6조 조장님은요? 아, 임가영 교육생인가요? 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7조 조장님. 네, 정지훈 교육생. 네, 8조 조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이현재 학생 맞나요? 네, 네. 9조 조장님. 9조 조장님 안 계시나요? 그럼 10조 조장님. 10조 조장님도 안 계시나요? 저희 김민재 멘토님 10조 조장 누군가요? 조장님은 정기우 조장님인데 지금 아마 근무 중이셔가지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 대표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9조 멘토님 계시나요, 그러면요? 부조소장 여기 왔습니다. 9조 조장이세요? 네, 맞습니다. 화면 킬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6조 다 저희가 지금 스포트라이트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우선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하는데요. 이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사다리 게임으로 해서 발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그림을 위에 보시고요. 싸우지 않고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딱 봐도 막내한테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저희 지현재 레이디스 퍼스트 어떤 동물을 캐릭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있는 곰돌이 선택하겠습니다. 네, 8조가 곰돌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 9조 네, 류승진 학생 네. 어떤 캐릭터 고르시겠어요? 저는 두 번째 병아리 하겠습니다. 네, 병아리 왠지 꼭 순서대로 가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나머지는 저희 또 레이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혹시 불공평하다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저희 이문실 교육생 원하시는 캐릭터 네, 저는 토끼 하겠습니다. 이면 세 번째로 순서대로 가게 생겼네요. 자, 저희 임가영 교육생 6조 그러면 저는 네 번째로 하겠습니다. 저걸 뭐라고 부를까요? 블루 몬스터인가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 대표님이랑 김 편한가요? 대표님은 이게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 남는 거 하겠습니다. 그럼 저 김민재 대표님. 포도하겠습니다. 포도요? 네. 저 고래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래인가요? 포도? 포도 아닌가요? 거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7조가 그 끝에 그냥 마지막 거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이제 사다리 게임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당첨된 조가 모든 순위를 다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당첨된 캐릭터가 나머지 조의 순서들을 다 정해주시는 겁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최매어 대표님께서 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딱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몇 번으로 먼저 갈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곰돌이부터 가겠습니다. 오, 잠시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걸려요. 떨리시죠? 네, 바로 갑니다. 네, 저희 8조가 당첨되셨네요. 8조 맞죠? 저희 곰, 저희 막내 지연재. 네, 저희 순서를 정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저희 조가 1번을 하고요. 나머지는 5, 6, 7, 9, 10 순서로 가겠습니다. 5, 6, 7, 9, 10. 네, 순서대로 깔끔하게 갔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은, 여러분, 공지 받았다시피, 여러분들이 발견한 혹은 이해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해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정답, 오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지금 다른 주호들의 발표를 잘 들으시고, 추후에 평가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조당 10분씩 발표 후에 5분 동안 Q&A 시간 때는 여러분 교육생들이 서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조가 먼저 발표를 하면 나머지 5, 6, 7, 9, 10 조들은 8조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 때는 저희가 채팅창도 있지만 너무 많지 않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조당 한 질문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중에 저희 기능이 있습니다. 손들기 기능이 있으면 화면이 고정되기 때문에요. 손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모든 5조가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바로 5분 내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5분 지나면 투표가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참석하신 분들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링크를 보내주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줌 채팅창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이 조가 발표를 제일 잘했다 라는 조에게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참석 제일 많이 한 조원들이 본인의 조를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막지는 않을 거지만 본인께서 양심적으로 이 조는 정말 발표를 준비 잘했다.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잘 발표를 했다 하신 조에게 투표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조는 라이브인가요? 아니면 녹화인가요? 저희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제가 스포트라이트 빼고 그 PT 직접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본부에다 넘기셨나요? 넘기기도 했는데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엄주임님 지금 계시죠? 들리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바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간 시작하세요. 잠시 질문이 있는데 혹시 뭐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10분 되시면 제가 바로 자를 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그럼 8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메타버스 그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냐면요. 이번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실제로 사용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접했던 메타버스 사례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나 저처럼 이 산업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이 메타버스가 가진 매력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특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점은 바로 현실 세계와의 연속성이라고 했죠.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고 이 경제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상에 이 메타버스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셜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메타버스가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시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 SNS인 호라이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이즌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SNS로 아직은 베타 서비스 제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스북이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만들고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이 호라이즌은 가상 현실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고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호라이즌 안에서는 여행을 하거나 집을 짓고 또 친구도 사귈 수 있는데요. VR 기계를 활용해서 기존 소셜미디어보다 더 깊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호라이즌 사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화면은 VR 기계를 착용한 사용자의 1인칭 시점입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죠? 네, 다음은 이제 협업 툴로서의 가능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게 된 이후로 집에서 출근하고 수업을 듣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 흐름에 따라서 비대면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협업 툴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택근무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출퇴근과 재택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협업 툴이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근무의 핵심인 이 협업 툴에 메타버스가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다양한 메타버스의 협업 툴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게더타운은 줌처럼 화상회의 서비스의 일종이지만 아바타와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화상회의가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더타운의 또 다른 특징은
온라인상에서 대변으로 만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겟더타운에서는 아바타끼리 거리가 가까워지면 화상 카메라가 뜨면서 목소리가 들리고 반대로 멀어지면 이 카메라가 없어지면서 소리도 잦아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다른 화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할 때보다 사용자의 피로도를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겟더타운은 실제로 여러 대학이나 회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뭐 화해나 직방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에서도 실제 업무에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겟더타운의 실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화상회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쇼핑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매장 중심의 오프라인에서 TV 홈쇼핑 또 모바일 쇼핑을 거쳐서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중심 산업이 된 미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들이 현재도 비대면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시는 맨 왼쪽의 첫 번째 예시는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 제공하는 레브월드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세탄 백화점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이세탄 신주쿠를 VR 세계로 재현한 것인데 이 고객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점포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은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연동해 놨습니다. 이 예시는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마음에 드는 옷이 입힌 아바타에 가까이 가면 옷과 관련된 정보가 뜨고 클릭하면 실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옷은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 가상현실 속에 있는 직원에게 가면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모르지만 아마 상품 정보를 문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백화점에서처럼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마음에 드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였고요. 다음으로 또 롯데 홈쇼핑에서 작년에 리얼 피팅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뭐 안경이나 보석, 목걸이 같은 패션 쇼품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AR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 화면에 그림처럼 얼굴을 비추면 자동으로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어떤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지, 어떤 목걸이가 더 예쁜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는요. 일본의 의류 쇼핑몰인 조조타운이 만든 조조 슈트입니다. 그림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 물방울 무늬 센서 2만 개가 달린 검을 쫄쫄이를 입으면 고객의 체형 정보를 알려줘서 내가 사려는 옷의 사이즈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옷을 맞춤 제작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이런 기술들이 통합되고 더 발전된다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쇼핑이 또 다른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저희 조는 여기서 메타버스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VR 기기의 대중화입니다. 이제 VR, AR 등을 통칭하는 가상융합 기술은 이제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네, 10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R 기계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가격이 너무 비쌌지만 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고 활용도 높은 VR 기계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실 세계, 가상 세계에서 낸 수익성이 현실 세계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자, 되게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커버하시려고 했던 부분, 네, 수고하셨고요. 아주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하리 교육생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화면 켜주시고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하리 교육생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 게더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기업끼리 MOU를 맺을 때 게더타운이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업들이 MOU를 서로 협약을 할 때, 게더타운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MOU라는 게 기업끼리 만나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약을 하는 건데요. 상호 이제 협조를 상호 기업끼리 협업을 하자는 부분에서 서로 서약서를 주고받는 행사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 게더타운이라는 게 회사 내에서 저희처럼 줌 대신해서 좀 더 줌과 같은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좀 기능이 확대된다면 기업과 기업 간에 소통할 때도 저는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채팅방에 안 올리셔도 되고요. 바로 손 드시거나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바로 지명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지훈 대표님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질문팀이 다른 분이 저희 조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질문 다른 분한테 먼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조에서 질문하실 분이 누구시죠? 저희 좋습니까? 확인하고 제가 손 들어도 될까요? 예, 지금 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 혹시 위원회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7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네, 지현재 주장님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발표를 잘 못 마치셔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발표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VR이나 그런 AR 기기의 활성화가 이제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그 실현이 이제 좀 많이 그 보편적으로 되려면 이런 기기들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가 돼야 될 텐데, 혹시 이런 기기들이 현재 어느 그런 레벨까지 왔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레벨까지 좀 도달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기존에는 너무 무겁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사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기계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격도 $256 정도로 인하했고, 또 우리가 이 페이스북을 하듯이 이 VR 기계를 착용하려면 굉장히 휴대성이 편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력이 온 것 같고, 또 미래에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SNS 하는 것처럼 그 정도 간단한 수준까지 가야지 이게 더욱 메타버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8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8조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 5조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조는 아까 네, 이문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발표인가요? 아니면 영상인가요? 발표입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어, 아까 지현재 학생이 좀 못한 건데요. 화면 공유하실 때요. 아래 보면 사운드 공유 같이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 주셔야지만 발표 중에 있는 영상에 소리가 나옵니다. 예, 쉐어 스크린을 제가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지금 쉐어 스크린 다 가능하신데요. 아직도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네. Alt하고 S 누르시면 돼요. 네, 컴퓨터시면 Alt S,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드니지의 발표자 이문실입니다. 저희 5조는 메타버스 속 월드 옥타, 새로운 옥타만의 세상 옥타 월드를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잠재성. 저희가 2주간 메타버스의 잠재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하면서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슴이 엄청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변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페이스북의 CEO 분이시네요. 네. 생각보다 요즘 젠지 세대 분들께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트렌드 분석 기업인 YGSN에 따르면 5년 안에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체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에 흘러서 사라지지 않고 트렌드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중 단연코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캇의 가상 공연은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실제 공연의 10배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하니 엄청난 경제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옥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Y. 우선은 하우에 앞서서 왜 우리 옥타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저희 조원들이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번, 2번 이유들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코비드라는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떠한 제한을 벗어나서 더 많은 지부와 더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기회장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지부지의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4개 지부에서 네트워크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조금 돌려봤는데 그 중에서 45% 정도의 회원분들께서 다른 지부, 지회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조금 보시면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차세대, 월드 옥타 차세대의 성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넣어주셨어요. 저희 월드 옥타 차세대 자격 조건이 나이 제한 만 39세, 현재 2021년 기반으로 해서 81년 회원들 이제 다 밀레니얼 세대고요. 밀레니얼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젠지, 이 모든 이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분들이 다 저희의 차세대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흐름에 맞춰서 옥타 또한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옥타버스에서 옥타버스라는 단어가 또 새로 생겼네요. 메타버스에서 저희 옥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인 대회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역 스쿨, 모국 방문, 창업 스쿨 등 공간 제약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공통된 관심 분야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비즈니스 제안도 할 수 있고요. 박람회도 할 수 있고 게시판을 통해서 생생한 옥타 뉴스에 관해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2주 동안 정말로 시드니에서 방 안에서 컴퓨터 하나 이렇게 딱 켜놓고요. 저희 5조 친구들인 호치민지에 있는 진희님, 또 칠레에 계신 이아리님, 중국의 우리 출령이랑 은희, 일본의 규호님, 또 20살 대학생 새내기 수아, 어떻게 저는 정말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10명의 능력 있는 동생들과 2명의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네. 이미 저는 지금 굉장히 즐겁고 또 이렇게 친해진 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눌러서 이 다음 페이지가 열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본 옥타 월드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될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옥타 월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일본에 계신 규호님께서 이거를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라별과 산업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라별을 클릭을 해보면 호주로 가네요. 호주를 해주셨네요. 호주를 클릭을 하면 호주지에 이렇게 지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방문해보고 싶은 시드니,
방문을 하시겠습니까? Yes. 하고 싶으면 Yes를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산업별 카테고리를 고를 수가 있네요. 예, 하스피탈리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호주, 시드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보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제가 있네요. 저희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의 간략한 정보와 함께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명은 베치노고 저희 제페토 저의 아바타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좀 더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시면 이 회원에 관해서 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역별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산업별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산업별로 리테일 앤 에듀케이션 분야에서는 호치민에 살고 계시는 양진희 차세대 6기 분께서 엠코 앤드 핸드메이드 이런 모양의 향수를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클릭 히어를 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귀엽습니다. 네. 이 옥타월드에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저희 조의 브리즈번 지회에 계신 허지은 님이시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요. 옥타월드를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따라가 보면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옥타월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곳은 베트남 호치민지의 공장이라고 하십니다. 네, 딱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호치민 알림판에 브리즈번 허지은 님이 방문을 하셨다고 지금 딱 알림이 떴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옥타월드 수출 상담회라고 합니다. 상담회가 열리는 박람회고요. 저기 오른쪽 안쪽에 보시면 부스 같은 것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식품무역관이네요. 원하시는 상품을 보고 주문할 수도 있고 전시도 가능하고요. 또 원하는 업체랑 컨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허지은 양 감사합니다. 네, 하나 되는 옥타, 저희 올드 옥타의 비전이죠. 이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향후 구체적인 비전을 저희가 상상을 해보았을 때 3년 안에 옥타 어플리케이션을 설립을 하고 오피스를 설립을 하고 월드맵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조금 더 AI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10년 안에는 실대와 흡사하게 직접 프로그램 안에서 사인도 해보고 진동 센서도 느껴보고 그런 센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만남은 인연이며 관계는 노력이다. 시드니 임혜숙 명예회장님께서 제가 조금 떨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소 3번의 만남, 문자나 카톡으로 10번 이상 주고받아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저도 처음에 옥타를 시작했을 때 다른 지혜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든 인연이든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세계대회 참여를 하라고 권장합니다. 처음은 명함이지만 자주 보고 친해지면 패밀리가 됩니다. 네. 메타버스 속 가상현실 속에서 주체 역시 개개인 즉 사람입니다. 앞설 1번 심포지엄에서 2조가 발표한 것처럼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그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가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또한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는 옥타인들의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5조 옥타월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멋진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주 옥타월드 많은 저희 선배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자, 저희 화면 공유를 꺼주시고요. 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 차세대들도 있겠지만 저희 선배님들이나 위원회 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옥타월드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이재광님께서 손 드셨습니다. 네, 이재광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옥타 앱 사용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네, 들어가서 네, 한번 이제 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옥타 앱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사용해 보시는 선배님들에게 어떤 건지 들어보고 네.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옥타 앱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신 내용들의 거의 전반적인 3D 정도는 아니지만은 다 지금 실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네. 그런 앱조차도 저희 이제 나이가 많으신 정회원님들은 실용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제페토를 활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정회원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만약에 옥타월드라는 게 론칭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좀 실용적이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거나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똑같이 정말 방금 질문해 주신 그 질문을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조원들한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 차세대 분들은 심지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카톡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제페토의 그룹 활동을 했었을 때 안에서 만났을 때 많은 렉도 걸리고 저희가 굉장히 네트워크의 네이티브적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5명에서 10명 이상 모여서 같은 댄스를 추면서 동영상을 찍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명확했던 부분은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굉장히 즐겁고 그게 집중도가 굉장히 들어가고 굉장히 흥미롭고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는 확실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육적인 전문가 부분이랑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큰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플랜은 없지만 그런 비전을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어떠한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은 큰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향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좀 더 많은 대중적인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머리에 모자 같은 거를 쓰기만 해도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렵게 안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딱 안경만 딱 쓰면 내가 가상현실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시드니 진용덕 교육생 화면도 좀 켜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5조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플랜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원래 질문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사실 개인적으로 옥타앱을 저도 잘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써보면 아시겠지만 그 플랜은 좋은데 막상 써보면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화면 전환할 때도 그렇고 UI도 그렇고 기능은 있는데 쓰다 보면은 좀 뭔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사실 안 쓰게 되거든요. 결국 그 디테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넌트가 제가 알기로는 웹 컴포넌트가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 그 굉장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별 무리 없이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인데 그 예산적인 부분을 더군다나 VR까지 커버하면서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정말 아까랑 똑같은 답변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발표의 포커스를 어떠한 사업 가능성에 그 예산과 현실화에 둔 것이 아니라 그런 잠재성과 저희가 이거를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또 그것과 같이 예산에 관련된 질문도 저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희 조 브리즈번지의 허지은 님이시고요. 네, 같이 자료 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을 논의를 해본 끝에 결과가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페이스북에서도 향후 5년 안에 이제 실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을 만큼 천부적인 투자가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의 그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이런 큰 IT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실현화를 시킨다면 저희가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뭐 아니면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실행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기업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또 옥타 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였지만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봤을 때 10년, 15년 안에는 이것들이 보편화가 됐을 때 분명히 그 코스트, 그 가격은 낮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예산이 이것이다라고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이 그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지는 아무래도 트렌드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5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조는 6조입니다. 6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6조 발표 누가 하시죠? 저희는 발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조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이요. 근데 네네. 정의사님, 네, 저희 조원분 한 분이 PPT 공유해 주실 거예요. 이사님 혹시 공유 되셨나요? 여기서 지금 되나? 아, 네, 화면 공유가 되었습니다. 혹시 발표 준비 되셨나요? 네, 발표 준비됐어요.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조 조장을 맡은 임가영이라고 하고요. 저기 갑자기 제가 일을 시작하는 바람에 제 복장이나 이런 것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6조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전시 박람회장을 제페토에다가 만드는 것을 주제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 제안을 하게 된 이제 이유는 이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끼리 이동의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지역으로도 이동이 안 되고 특히 이런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이런 것들을 이제 박람회나 전시회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제페토에다가 저희가 가상 공간으로 박람회 전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사업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회는 이런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일해주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또 전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은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 먼저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른 분이 발표해 주실 거거든요. 스테이지 1, 네. 네, 그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진행된 박람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2021년에 메타버스로 개최된 스마트 국토 엑스포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제품들을 전시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회사들에게 박람회 부스를 판매해 1차 수익을 창출합니다. 초기 판매 홍보 전략으로는 오프라인 부스 운영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과 메타버스 상에서 제품 정보 제공의 표현이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해 기업들을 유인하도록 합니다. 박람회 부스 판매 계획으로는 타 사업 통상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려 합니다. 타는 리빙 뷰티, 식음료 요식업, 교육문화 등 14개 통상으로 나뉘어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소속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제페토가 10대, 20대가 주 고객인 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2개 통상 분야를 선정해서 박람회를 진행한다면 초기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박람회 개최 이후 제페토 앱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추후에 30대에서 50대가 주력인 사업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AI 시스템 셋업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AI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3가지 타입의 형식이 있었고 비용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해요. 혹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는 단비앱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공간 안에 리셉셔니스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제페토의 가상공간에 접속을 해서
이제 박람회나 전시 이런 거 상담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시스템, 어떤 질문을 사람들이 할 것인지 그 시스템을 셋업은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방문객들이 더 오면 올수록 이제 그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그런 게 빅데이터로 이제 정보가 쌓이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랑 양방향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하려고 하시는 고객들한테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AI 솔루션을 옵션으로 판매를 하게 돼서 2차 수익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 되면 국제 이벤트, 예를 들면 뭐 한국 문화 사업을 알리는 국제 K 페스티벌 같은 사업들이랑 제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러고, 네, 매칭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정시 박람회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서로에게 매칭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AI 챗봇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요. 실제 메타버스와 병행해서 전시와 박람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상황을 부딪히며 준비 안 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1에서 3년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또 아까 그렇게 AI 챗봇으로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유용하고 향후 사업을 논의하는 데 편리합니다. 바이어들의 동의하에 빅데이터 및 거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중소기업, 협력단체 등에 전달하고 더욱 완벽히 준비하는 유료 정보 옵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스텝 네 번째로는 AI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각 업체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챗봇을 통해 고객 질문 답변 및 대화 내역을 수집합니다. 고객과의 대화 내역, 상품 클릭 기록, 오더 내역 등 분석 결과를 업체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출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빠르게 저장됨으로써 전시회 가상 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클라우드 업체는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바이두 등 업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 주, 월 단위로 베스트셀러 추출해서 기업 인지도 및 상품을 메인 페이지에 전시합니다. 인지도가 낮은 기업 업체에는 유료로 메인 전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핫한 상품 또한 레어템은 데이터 입력 후 박람회 AI 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석한 바이어는 박람회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신용카드나 페이팔 정도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고 판매자는 입금이 확인되면 샘플을 발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판매자는 즉시 배송 및 48시간 내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금 확인 후 아마존 또는 쿠팡 같은 종류의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이어한테 상품을 발송합니다. 전시회 박람회에는 해외에서 바이어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샘플을 해외에 발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해외 바이어와 일일이 연락해서 주소를 받고 발송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수요됩니다. 하여 저희가 3자 물류 회사를 소개해 줌으로써 판매자는 배송 부담을 덜고 바이어는 빠른 시간 내에 샘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획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꼭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업체와 단체의 지원입니다. 그들의 시간, 관심, 그리고 기대에 응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제페토가 가장 유력하고 이외에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의 메타버스 앱이 있습니다.
이 맵에 사업 개발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스텝이고요. 코엑스 또는 킨텍스 등의 전시 박람회 가상 공간 개설 및 운영을 미팅을 통하여서 제안을 하고 또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각 전시 박람회 주최 측에 이 투자를 유치하게 됐을 때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하나 돌아가 주세요. 화면은 이번에 나왔던 스퀴드 게임, 이 맵을 만드신 분이 그 제페토 빌드시라고 하는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을 만들었고, 단시간 만에 50만 비지터가 만들어지는, 이틀 만에 50만 비지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페토는 현재 202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1차 프로젝트 기획을 준비하는 부분은 예상 비용이 약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억이 필요한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사업 준비이고요. 이 중에 2번 또는 많으면 3번 정도의 기본 전시 박람회와 동시에 병행을 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키며 이 기간 동안의 지적재산권과 코어 팀을 구성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이제 늘 메타버스 안에 남아있는 전시회 박람회를 꾸준히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국제 박람회와 협업을 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메타버스 회사와 서비스를 유지하며 AI 시스템을 꾸준히 보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상 비용이 매년 3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년 정도면 가능하겠지만은 이 늘어날 수 있는 문화별처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를 이 2차 기획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트너 메타버스 운용사와 그 브랜딩, IP 기술을 제휴해서 공동 창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차로는 국제 교역화를 만들어서 30개 국가에 기본적으로 제페토가 잘 이용되고 있는 국가로 사업을 중대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상 비용은 이때부터는 1년에 약 9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면 코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끝으로 4차 투자는 이제 국제적으로 가서 IPO 진행을 했을 때 나스닥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을 큰 꿈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비용은 마켓을 이제 기업 가치를 마켓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쿠팡의 경우는 60에서 100조 원이 마켓의 기업 가치라고 하고요. 페이스북은 800에서 1000조 원이라고 기업 가치가 생겼는데요. 이 처음에 들어가는 기간은 꽤 길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계속 걸어 나간다면은 가능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제안에 관한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질문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이재광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저희 조 질문 담당이라서 모든 조의 이렇게 질문은 제가 대표로 하는 거라 가지고 제가 제 얼굴 너무 많이 보셔도 좀 이해 바라고요. 발표 잘 들었는데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익성만 좀 강조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 박람회를 이제 관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이 원래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이제 홍보가 좀 위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부스를 팔건 이렇게 뭐 배송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비를 한다 그래도 그 박람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는 손님으로 관람객이 없으면은 수익이 창출이 아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박람회 오는 사람들은 일반인이거나 옥타에 이제 관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박람회,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 제페토의 기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이유가 이 사용을 해보신 분들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마케팅 자체가 현재는 아이템 구성해서 판매하는 거고 또는 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을 때 그 맵을 개발하신 분이 그 방문자들에게 나가는 광고 때문에 현재는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마케팅 자체가 현재 이게 새로운 툴이기 때문에 제페토 자체의 마케팅을 하는 거가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업을 하게 되는 예를 들어 뭐 어린이 유아용품을 파는 전시회를 한다 했을 때 애기를 데리고 가기 힘든데 내가 제페토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제페토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전시회 광고물들이 같이 거기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덜 어렵게 저희가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광고는 비용이 같이 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 광고를 필요할 때에는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6조에게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7조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조는 저희 발표인가요? 영상인가요?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제19기 차세대 글로벌 청와무역스쿨 모국방문 교육 7조 Connect Up Your Life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재미있고 활기찬 느낌이 전달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준비한 월드 커넥트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신조어로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의미하고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가장 큰 트렌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메타버스는 마냥 낯선 개념은 아닌데요. 다들 아마 싸이월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싸이월드 세대라고 알고 있는데요. 싸이월드는 경쟁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제페토, 동물의 숲 등 다양한 메타버스가 여전히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고 이런 메타버스 트렌드에 힘입어 2021년 역사의 한 편의 기록으로 남게 될 줄 알았던 싸이월드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커넥트업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범세계적으로 락다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자유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넓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운동하는 일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상상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고요. 에어로빅 한번. 또한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센터에서 이제 단체적으로 합류해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조금 어색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헬스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이 영업이 중단되어 집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MZ세대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 가상세계가 일상에 매우 친숙하고 부캐 트렌드가 유행하게 되면서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 기업 가치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나스닥 홈트레이닝 관련 대표 기업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팬데믹 확산 시점이 200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커넥트업은 메타버스와 홈트레이닝이 결합한 개념의 SNS와 MMORPG 요소를 접목시킨 홈트레이닝, 메타버스 홈트레이닝 월드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월드 플랫폼 대표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CEO 존 리티첼로는 우리의 목표는 게임 개발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커넥트업의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업의 시작은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 유저를 스캐닝하여 신체 정보를 취합하고 취합한 정보에 부합한 아바타를 생성하여 커넥트업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커넥트업의 11 퀘스트 수행을 통하여 업적 달성을 할 수 있고 월드 챌린지를 통하여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고 유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셀프 챌린지를 통하여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퀘스트 수행을 통하여 얻은 업적 등으로 업적을 달성한 유저들에 한정하여 추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구성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실제 얻은 결과는 실제 아바타의 체형과 외모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퀘스트 수행을 통하여 균형 잡힌 몸매를 단련한 동시에 마이 아바타에서는 의류, 장신구류 설정을 통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외형적으로 더 치장하며 유저들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저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사진 및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피드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커넥트업 월드의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커넥트업은 집에서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고 편리하고 쾌적하다, 재미있다, 자기만의 아바타 생성을 통하여 또 다른 자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넥트업 접속 시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가시성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초기 기기 투자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저들의 연령대에 따라 조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경위 등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성을 선호하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는 트렌드는 제페토가 단기간 2억 명 유저를 달성하였듯이 커넥트업 성장하는 데 있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월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와 홈트레이닝을 접목시킨 플랫폼은 커넥트업이 최초가 아닙니다. 닌텐도의 링피트는 운동을 매개로 한 게임으로서 오락적인 요소를 인정받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동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엑소바디의 메타짐은 기술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운동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커넥트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링피트의 재미, 메타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 SNS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개성 표출, 그리고 MMORPG가 가지고 있는 성취감을 더하여 최고의 메타버스 홈 트레이닝 플랫폼으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아바타 꾸미기, 친구에게 선물하기, 보충제, 영양제 등 판매를 통하여 아바타 성장시키기를 기본 수익 모델로 잡고 셀러브리티 및 인플루언서들만 입장할 수 있는 프리미어짐 이용권, PT 트레이닝 이용권, 단체 트레이닝 이용권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수익 모델을 확장하려고 하며 유저들이 셀러브리티 및 인플루언서들의 피드 등 개인 채널을 후원할 수 있게끔 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구조로 사업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커넥트업 자체 수익 모델에 더 나아가 추후 유저들이 직접 아바타 상품을 제작하여 다른 유저들에게 팔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커넥트업 내 개인 교습소 등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해주며 점진적으로 이를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게 해주어 메타버스 내에서 유저들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라는 C2C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고 있으며 커넥트업은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 자산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거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대중들에게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소 친숙하지 않습니다.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현실 세계를 선호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미 고속 성장의 신호탄을 쏘았고 빠르게 성장한 기술력은 앞으로 현실 세계의 가상력과 가상 세계의 격차를 줄여줄 것이고 머지않아 이 두 세계를 통합시켜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커넥트업이 통합된 세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네요. 실제로 출시되면 바로 할 것 같아요. 여러 지금 멘트가 올라왔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브리스벤의 허지연 양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 체형에 맞게 아바타가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일일 쿠션 몇 회, 아니면 플랭크 몇 회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 누적된 수치가 자기 몸의 체형에 반영돼서 근육이 쌓이거나 몸매가 슬림하게 되거나 이런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상 공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형에 자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앱을 사용했을 때 우울감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하던 내용 중간에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 사유를 인해서 실제 어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덜하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또 이런 부분을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개발시키고 마이 아바타에서 외형을 꾸민 동시에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린 보충제, 영양제 등 아바타 성장시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아바타의 외형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상 세계에서 이렇게 통하여 자신의 외형 및 내형을 더 가꾸고 그게 다시 또 운동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의 체형이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취지가 저희 커넥트업의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며 이로써 실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조 준비해 주시고요. 8조 발표자는 누구신가요? 9조, 죄송합니다. 9조 발표.
네, 구도 저희가 이제 영상을 띄어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없이 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 공유도 같이 하셨죠? 눌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중국, 일본, 방콕,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저희 나라를 항공 노선으로 이루면 별이 되는 별처럼 반짝이는 구조입니다. 저희 구조는 메타버스에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 방문 카카오톡 조사를 결과 많은 부분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응이 어려운 점과 상용화된 시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점을 제시해서 이용가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적응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메타버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안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정도현 씨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를 맡게 된 정도영입니다. 저는 이제 메타박스의 적응과 단절의 문제점을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SNS 플랫폼이 급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소외가 되는 계층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박스가 대중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소외된 계층이 더 많아지게 됐고요. 소외된 계층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생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은행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지 않고 기본적인 송금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은행에 가서 ATM 기계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ATM 기계조차 사용을 못하시는 세대들은 순번을 뽑고 대기를 하여 창구에서 송금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급박하게 변해가는 시대에 소외된 계층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세대 간 단절과 이미 변화된 시스템에 구식 시스템까지 같이 운영해야 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메타박스의 대명사인 제페토를 예를 들자면 이 제페토라는 가상현실 어플에 대해서 적응 정도를 설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옥타방에 올려드렸죠. 60%의 사용자들이 적응이 어렵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세대가 메타박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발전하여 삶에 녹아들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급하게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세대들이 급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지원과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메타박스가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만큼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더욱 교육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지원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메타박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식 공유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 활동을 해주는 것도 있죠. 메타박스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메타박스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로블록스, 제파토 등 거의 이제 게임이 많이 있죠. 메타박스의 초기인 만큼 게임을 하는 계층들은 처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게임을 하지 않는 계층들이나 생업으로 인해 못하는 계층들은 메타박스를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박스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고 메타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 안 하는 게임을 억지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게임 형식의 메타박스보다는 좀 더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많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은 실물을 보고 물건을 사기가 힘든 단점이 있죠. 그런 점을 보완해서 신체, 체형으로 아바타를 구성하고 옷의 이제 디자인과 사이즈를 아바타에 대신 입혀보고 구매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삶에 서서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면 여러 세대들이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파트를 맡게 된 류승진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상용화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메타버스 상용화 시 생길 문제점들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활동을 휴대폰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게임과 달리 일상으로 인식하여 정체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나친 몰입으로 현실이 황폐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에 대해서 지식 활용을 하기보다는 검색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은 지금까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게임은 일상생활과 다르게 게임 안에서 사회, 문화, 경제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면 메타버스 게임 안에선 그런 제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알리고 중독 방지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유저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페이스북은 유저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광고에 활용합니다. 메타버스에서도 맞춤 광고를 위해 어떤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고 규제할지는 앞으로 비슷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속 아바타 개인정보가 유저의 개인정보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부터의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는요. 앞선 페이스북 사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적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만큼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 삶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많은 것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보다 많은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이해하고 적응하며 그만큼 시장도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즐겁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희 상용화 시 문제점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저희 이질강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네요. 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라이브 아닌데 라이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신기했고요. 네.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준 최초의 발표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메타버스 상의 이제 메타버스가 활용됐을 때 나오는 그 부작용이 거의 동일해 보이거든요. 네, 동일해 보이는데 혹시 메타버스를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꼭 게임 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신 것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메타버스를 좀 더 다른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런 좀 게임 쪽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들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런 쪽도 좀 게임과 동일하게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게임 쪽에 부작용을 초점을 둔 이유가 일단은 아까 다른 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에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뭐 쇼핑몰 이런 데는 제가 크게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어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삶에 밀접하다 보니까 좀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취미 생활로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은 삶에 이제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부작용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마지막 조 10조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조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10조 발표자는 누군가요? 어디 계세요? 저는 제가 10조 부조장인데요. 동영상 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조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트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주임님 그러면 네, 잠시만이라고 하시네요. 금방 올리실 겁니다. 네. 네, 엄주임님 네,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차세대 글로벌 창업 의욕 스쿨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모국 방문 19기 10조 크라이스처치에서 참가하고 있는 윤기영입니다. 저희 10조가 맡게 된 주제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활용식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번 인트로를 장식해줄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짠! 이게 저의 아바타입니다. 자, 그럼 저희 조가 들 주제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조에서는 메타버스 활용의 예시와 가능성, 특히 예술 강체험, 메타버스를 사용한 면접 방식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롤플레잉을 활용한 평가를 다뤄보려 하고요. 그리고 조금 묵은 주제로는 생명의 존엄성, 특히 기계와 인간의 선택, SDG와 활용화에 대해서 발표하려 합니다. 저희 교육 내내 다뤄졌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 이런 부캐, 본업이 아닌 다른 일로도 활동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가상세계만 아닌 현실세계에서도 이렇게 북한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 조원들이 얘기를 해줄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예술가상 체험을 발표할 구장구입니다. 음악 콘서트는 매우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악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즐기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작은 비용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워크맨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게 얼마 전이었고요. 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통한 체감형 콘서트를 즐기는 상황입니다. 영화의 경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매우 체격이 좋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너무나도 흔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메타버스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광이어서 스포츠의 경우가 제일 놀라운데요. 뜨거운 여름날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길게 줄을 설 경험이 있으신가요? 메타버스는 우리를 스포츠 경기장 안으로 집어넣고 선수의 바로 뒤 또는 바로 옆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 무한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면접에서의 메타버스의 활용과 발전 가능성 발표를 맡은 10조 아주대학교 신민경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업 면접 방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븐일레븐 하반기 신입사원 책 면접에서도 메타버스를 사용한 채용 공고문이 공식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메타버스 채용 면접장인 세븐타운을 예시로 들면 이 안에서 면접자들은 주요 직무 소개 인터뷰, 채용 전형 일정, 채용 Q&A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아바타를 이동시키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오프라인 채용 행사가 어려운 만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구직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메타버스 면접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한 면접이 과연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한 메타버스 발전 면접은 직무 역량 평가가 가능한 면접입니다. 건축 분야의 면접을 예시로 들면 단순히 설계도 도안을 첨부하고 설명을 하던 면접이 아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며 자신의 실질적인 역량을 아바타를 통해서 나타내는 면접이 하나의 발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마케팅 부분 등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이용한 역량 평가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대화 형식의 면접보다 더 큰 가능성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속 롤플레잉, 직업교육의 혁신 발표를 맡은 10조 방콕지회 정기우입니다. 올해 7월 LG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에 구축한 교육장에서 신입사원 200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입사원 700명은 물론 기존 임직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LG는 왜 메타버스를 신입사원 교육에 도입했을까요? 기존의 화상 강의는 소통과 관계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교육장에선 젊은 직원들이 아바타를 통해 팀별, 레벨별 게임을 하며 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교육만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걸까요? 오른쪽 사진은 VR 장비를 착용한 채 가상현실 속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현실 속 미션이 실제 직업 스킬을 익히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실이 오는 것은 아닐까요? 직업 체험을 위해 VR을 착용하고 메타버스의 가상회사 플랫폼에 들어가 원하는 직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현실 패키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지요. 가상현실 속에서 직무와 연결된 미션을 수행하며 나눈 대화, 미션의 결과물은 AI가 평가하여 향후 채용 과정에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꼭 책상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틀에 박힌 질문과 입이 닳도록 연습한 멘트를 AI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발표하게 된 10조 경희대학교 공연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때 우리는 한스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윤리적인 논의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메타버스의 익명성을 말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는 현재 아바타와 가명을 사용합니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던 SNS의 익명성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모두 비판적인 발언과 책임감 없는 행동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맞춘 규칙과 법들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기술로 인해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고 이 과정 속에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즉 인간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전원성을 지키기 위해서를 맡은 시조 일본오사가 지회 권길세입니다. 이전 메타버스 익명성으로 인해 비반 증상이 상식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규제하는 규칙이나 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법을 정하는가 혹은 현실 사회에서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비반 증상에 관한 법을 정하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창간하는 메타버스에서 국제법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은 즉시 어렵기에 야후처럼 AR 경찰이 감시를 해서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10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역시 메타 제페토로 잘 활용하셔서 모션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잘 보았습니다. 자, 저희 질문은 시험왕에서 저희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지훈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실 겁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해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리와 그런 이제, 통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구글이 이제 그런 AI 감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통제가 되려면은 그 통제에 대해서 지키질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제재나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가상세계면은 나라에는 주권이 있고 공권력이 있고 경찰력이 있는데 가상세계에서는 과연 그런 게 어떻게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가상세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떤 국가든 다 법이나 규칙이 있듯이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도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먼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각 플랫폼마다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사전에 메타버스 사용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규칙을 교육시키면 아무래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그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가해서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 세상 내에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10조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모든 조들이 이번 심포지엄 2에 발표를 마무리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링크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줌 페이지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줌 페이지에 있는 서베이 먼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투표를 진행하고요. 마감 시간은 지금부터 딱 10분입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시는 투표들은 저희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속하게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하시는 동안 저희가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 time ain't chasing stars. You live in the moment, carried away from who you are.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you keep falling faster, straight for disaster.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네, 뭐 계속해서 채팅방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5조, 7조 인상 깊었어요. 네, 럭키 8조. 같은 베트남주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이제 소통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심포지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표는 10분 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5조에서 10조까지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드리며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